안녕하세요. 교사 조영욱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3단원 태양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누구나 탐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공간을 궁금해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말이죠. 여러분도 천문학에 대해 막연한 궁금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지구를 시작으로 해서 지구에서 관측되는 다양한 천문 현상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태양계 구성 천체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입 부분은 온라인 강좌에서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81쪽을 펴주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 최초로 방구석 1열에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한 사람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네,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과학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일단 교과서에 첨부된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남쪽에 위치한 시에네에서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진날 깊은 우물바다까지 햇빛이 다다른다. 내가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하진날 같은 시각에 그림자가 생기는데 시에네에서는 왜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걸까? 햇빛은 평행하게 지구로 들어오는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군. 우물의 바닥까지 햇볕이 다다른다는 것은 하진날 태양이 시에네에서는 수직을 이룬다는 것이고 알렉산드리아에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은 태양과 수직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이군. 그렇다면 막대기 하나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할 수 있겠어? 먼저 왕에게 전가를 전하는 연락병을 만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의 거리를 알아내자.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 거리는 5천 스타디아입니다. 그리고 하진날 알렉산드리아에서 땅의 수직으로 막대기를 세우자. 이때 막대 끝과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을 재면 7.2도. 막대 그림자 각도는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중심각과 엇각으로 같군. 그럼 7.2도에 해당되는 거리가 5천 스타디아였으니 360도에 해당되는 거리가 지구 둘레겠구나. 아하! 계산하면 지구 둘레는 25,000 스타디아이군.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지구의 둘레는 실제 지구의 둘레 약 4만 킬로미터보다는 크지만 당시의 측정 기술을 고려하면 상당히 정확한 값이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수학, 천문학, 철학, 문헌학, 역사학, 지리학, 시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으며 특히 수학과 천문학 분야에서의 업적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네,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 에라토스테네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동영상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둘레를 계산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그리고 지리학자로서 다방면에서 활약한 어, 위인인데요. 여러분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 보시면 BC 기원전 275년 전에서 태어났을 거로 추정이 되고 194 기원전 194년에 사망했을 거로 추정되는 인물이거든요. 무려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2200년 전에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도 막대기 하나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한 사람이 에라토스테네스란 점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어떻게 방구석에서 지구의 둘레를 계산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가정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가정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은 지구에 모두 평행하게 입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평행하게 들어온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고 있으시죠? 평행이라는 말은 두 직선이 무한하게 연장했을 때 서로 교차하지 않고, 그러니까 만나지 않고 계속 나란하게 들어왔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그림에서 태양은 모든 방향으로 빛을 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쵸?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빛을 낼 텐데 여러분 이 두 빛만 보더라도 서로 이렇게 다르게 들어올 것 같은데 각도를 틀어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궁금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그 집에서 손전등 같은 거를 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리지만 손전등 있다고 치면 그죠? 빛이 이렇게 퍼져서 나오잖아요. 그죠? 태양도 빛이 이렇게 퍼져서 나올 텐데 지구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평행하게 평행광선이라고 하는 거지 태양빛을. 근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양과 지구의 크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태양은 무지막지하게 크고요. 왼쪽 커서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구는 하나의 점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바스크립트 실험실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양으로부터 빛이 모든 방향에 걸쳐서 그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빛이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구는 어디에 있냐면요. 지구는 꽤 멀리까지 계속 가고 있습니다. 도착했어요. 여러분,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는 꽤 멀고요.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태양이랑 지구의 크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태양빛이 모든 방향을 통해서 나왔지만 지구에 도착하는 태양빛들은 하나의 점에 나란하게 들어온다고 해도 되는 거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PPT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그림에서는 사실 잘못 표현돼 있어요. 지구가 태양이랑 똑같은 크기는 아니고 태양이 이만하다면 지구는 하나의 점으로 표시돼야 되는데 지구가 또 엄청나게 멀리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은 지구에 모두 평행하게 입사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둘레를 구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은 지구에 모두 평행하게 입사한다. 네,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두 번째 가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둘레를 계산했습니다. 물론 기원전 그 시기에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거나 판 모양으로 생겨서 어느 일정 부분 가게 되면 지구가 끊어져서 떨어져서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생각은 기원 전뿐만 아니라 어, 그 최근까지도 몇백 년 전까지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 시간에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전 세계 일주를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게 되죠. 지구가 원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기원 전에도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가 동그랗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생각을 기초로 완전한 구형이다라는 생각을 기초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할 수 있었던 거죠. 지구의 둘레가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면 계산할 수 없었을 텐데 두 번째 가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네, 그러면 에라토스테네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구의 둘레를 계산해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라토스테네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는 그 도서관장이었는데요. 책을 통해서 하진날 정오에 시에네라고 하는 그 위치에 그런 지역에 깊은 우물 속까지 햇빛이 비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에서는 하진날 정오, 하진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동지, 그다음에 춘분, 하지, 추분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얘기할 때 하지라고 하는 것은 여름 중에서도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을 하지라고 하죠. 그 하진날 정오, 낮 12시가 되면 사원의 돌기둥의 그림자가 모두 사라지고 깊은 우물 바닥까지 해가 비쳐서 우물이 밝게 빛난다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딱 수직 머리 위에 햇빛이 밑으로 90도가 되게 내리쬐다는 걸 알아낸 거죠. CNN에서는 하진날 정오에 90도 되는 딱 머리 한가운데 태양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내게 되었어요. 근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제 에라토스테네스가 살았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림자가 생기게 된 거죠. 여기는 그림자가 생기네 라고 나와 있죠. 알렉산드리아의 하진날 정오에서는 똑바로 세운 막대기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고 그림자가 생겼다. 일단 여기서 그 에라토스테네스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그림
선생님 화면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빨간색 막대랑 파란색 막대가 있어요. 이 두 막대가 땅에 꽂혀 있는데 태양빛은 모두 수직하게 입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막대에 그림자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머리 끝에서 수직으로 입사한다고 했을 때 두 막대기에 그림자는 안 생기겠죠. 둘 다. 그죠? 이거 이해할 수 있나요? 두 막대기가 똑같이 꽂혀져 있고 머리 위에서 햇빛이 평행하게 입사한다면 두 막대기 모두 그림자가 안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햇빛이 왔는데 평행하게 입사했다. 여러분 이 경우에도 어때요? 이 경우에는 두 지점에서 모두 그림자가 생기죠. 근데 여러분 아까 에라토스테네스가 생각했던 그 상황은 어떤 거였죠? 시에네에서는 그림자가 안 생겼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림자가 생겼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막대기가 있어야 한 곳에는 그림자가 생기고 한 곳에서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에 그게 가능할까요? 네, 지금 선생님 화면에 보는 것처럼 땅이 약간 굴곡이 졌다면,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다면은 햇빛이 평행하게 들어왔을 때 빨간 막대기에서는 그림자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일단 파란 막대기에서는 그림자가 안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기초로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가 평평하게 생긴 게 아니고 지구가 구형, 동그랗게 생겼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가 완전한 형태의 구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어, 몇 가지 것들을 측정하게 된 결과 에라토스테네스가 방구석에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음과 같은 수학적인 테크닉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선생님 화면에 있는 이런 원과 부채꼴이 있는데요. x라고 되어 있는 길이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지금 한번 풀어보실 수 있나요? 네, 바로 여러분 암산해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cm라고 대답한 친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비례식을 세웠죠? 네, 어떤 식으로 비례식을 세웠는지 선생님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40도일 때, 40도일 때 x 센티미터라면 120도일 때 9cm다. 여러분 이런 비례식을 세웠을 것 같아요. 40도일 때 x 센티미터고 120도일 때 90cm다. 이 두 개의 관계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120 x는 그쵸? 4구 36 그죠? 360cm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x는 3cm가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잘 풀었고요. 비례식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지만 어떤 식으로 써도 되냐면 40도와 120도의 관계는 x 센티미터랑 9cm와의 관계랑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까랑 뭔 차이냐면 내항이 서로 바뀐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내항끼리는 서로 곱해질 거니까 이 둘의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푸신 게 바로 이런 비례식을 통해서 40대 120은 x 대 9cm 이렇게 해서 x를 3cm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잘 풀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 이 원 전체의 둘레는 얼마일까요? 이 원 전체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죠? 원 전체. 와, 여러분 지금 대답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뭐 촬영하고 있어서 여러분 대답을 듣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풀었냐면 여러분이 대답한 과정에 뭐가 생략돼 있냐면 120도일 때 9cm. 근데 원 전체라고 하는 건 바로 뭐죠? 360도일 때 그죠? 그 값이 얼마냐? 여러분 이렇게 푼 거예요. 그죠?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은데 지금 내항과 외항에서 이게 바로 약분이 되죠. 3. 그죠? 그래서 x는 93, 27cm라고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원 전체의 둘레는 27cm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굳이 왜 가져왔냐면요. 원 전체의 둘레를 구하려면 뭐만 알면 된다. 어떤 부채꼴의 중심 각도랑 그 각도에 해당하는 이 호의 둘레. 이 두 가지만 알면 원 전체를 구할 수가 있구나. 원 전체는 360도니까.
여러분 대충 눈치를 챈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구 전체의 둘레를 방구석에서 어떻게 구했냐면요. 다음과 같이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그림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은 한번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 CN에 우물 깊숙한 곳까지 햇빛이 들어오게 돼서 그림자가 안 생겼다고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 CN에서는 머리 끝에서 이렇게 그림자가 안 생기도록 입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925km 떨어진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어때요? 막대기를 세웠을 때 그림자가 생겼죠. 그죠? 여러분 왜 그림자가 생겼죠? CN에선 그림자가 안 생겼는데. 왜냐하면 지구가 동그랗고요. 태양빛이 평행하게 입사하기 때문에 CN에서 그림자가 안 생기더라도 알렉산드리아에선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이렇게 빨간색이라 헷갈리시죠? 잠시만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초록 색깔로 그린 이거랑 이 두 햇빛이 서로 평행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이 서로 평행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막대기가 딱 꽂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 그랬죠? 아까 부채꼴의 중심 각도랑 그다음 이 호의 길이가 궁금하다고 했어요. 그건 지금 뭘 알고 있냐면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거리는 제가 알고 있어요. 925km. 이거 아까 동영상에서 보면 그 알렉산드리아랑 시에네를 왔다 갔다 한 우체부가 알려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우체부가 시에네랑 알렉산드리아 사이 거리가 925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그 각도를 알고 싶은 건데, 여러분, 우리가 지구의 땅을 직접 파서 여기 각도기 재서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라토스테네스가 어떻게 쟀냐면요. 이 막대기의 끝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실을 붙여서 그림자 끝까지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이 실을 막대기 끝에서 그림자 끝까지 이렇게 딱 가져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 실이 곧 뭐가 되냐면 햇빛이랑 똑같아요. 햇빛의 방향이랑 똑같은 거 지금 확인되세요? 어?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실과 막대기 사이의 각도, 지금 하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실과 막대기 사이 이 각도랑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이 각도가 서로 같은 각도인 걸 에라토스테네스는 알았던 거죠. 어떤 관계냐면요.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평행한 직선에서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가 탁 교차하게 될 때 양쪽 반대 방향에 있는 각도는 서로 억각으로 같은 관계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가 60도면 그죠? 여기가 60도면 여기가 120도고 그죠? 120도고 여기가 또 60도가 돼야 되죠. 그죠? 여기가 또 120도가 되고. 엇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수학 시간에 이미 배워오셨죠? 그럼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이 실과 막대기 사이 이 각도랑 알렉산드리아랑 CNA 사이 이 각도가 서로 억각으로 같은 걸 알아냈다는 거죠. 굉장히 똑똑하죠? 그 각도를 재봤더니 7.2도였어요. 그럼 이 7.2도가 뭘 의미한다?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각도, 위도 차이를 의미하는구나. 여러분, 그럼 이제 비례식 어떻게 세우면 되겠다. 아까 세웠던 거 그대로 세워볼게요. 부채꼴 중심각 7.2도 대, 그죠? 사이 거리 925km는 뭐랑 같아야 돼요? 원 전체, 지구의 전체의 360도 대 x, x 킬로미터. 이렇게 세우면 여러분 비례식을 통해서 지구 전체의 둘레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로 두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7.2 대 360은 925 대 x라는 비례식을 세웠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로 풀이를 하게 되면 x는 약 얼마가 나오냐면요. x는 약 46,250이 나와요. 46,250km. 실제 지구의 둘레는 4074km 정도가 돼서 약 6,000km 정도가 큰데 여러분 굉장히 대단하죠. 물론 오차가 15%가 나긴 하지만 기원전 그 어떤 사람도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는 뭐 인공위성이 있거나 어떠한 정보가 없는데 책 한 권만으로
방구석에서 이렇게 지구의 둘레를 구했다고 한 거는 굉장히 대단하고 뛰어난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둘레를 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에라토스테네스가 거의 정확하게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15%라는 오차가 났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 과정을 거쳐서 실제 값과 비교했을 때 오차가 난다면 왜 오차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습관이에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지구 둘레값이 실제값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첫 번째는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 아닙니다. 약간의 타원형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찌그러져 있다는 뜻이에요. 극지방에 있는 그 극반지름이랑 적도 반지름이 서로 차이가 나는데 어디가 더 기냐면 적도 반지름이 약간 더 긴 약간의 타원이에요. 그렇지만 거의 원에 비슷하죠. 지구 정도면. 그다음에 또 다른 점들이 있었는데 시에네랑 알렉산드리아가 동일한 경도상에 있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위도 경도라는 개념 알고 계시죠? 이렇게 가로선을 위도, 세로선을 경도라고 하는데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가 동일한 경도에 있을 때 그 위도를 가지고 비례식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지구에서 그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랑 시에네가 다른 경도에 위치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엔 이걸 알지 못했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의 거리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동영상 보시면 우체부를 통해서 925km라는 거를 대충 알아냈죠. 실제 알렉산드리아랑 시에네 사이 거리는 약 80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나지만 그래도 굉장히 뛰어난 발견이었다. 거의 근사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자료를 가져왔냐면요. 이거를 우리나라를 가지고도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서울, 강화문과 지금 여기 밑에 보이시죠? 정남진 전망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광화문이랑 정남진 전망대는 서로 경도가 같습니다. 경도가 같다는 건 무슨 뜻이죠? 경도가 같다는 건 같은 같은 라인에 있다는 거죠. 그죠? 같은 세로선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세로선에 있으면 아까 그 에라토스테네스의 실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여러분 위도는 무슨 뜻이죠? 위도? 위도는 여러분 위도라는 개념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위도는 그 지구의 중심에서 그쵸? 지구의 중심에서 약 몇 도가 됐는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적도 부분은 위도 0도. 그쵸? 북극은 어때요? 위도 90도. 그러니까 여기 중심에서의 거리가 90, 각도가 90도가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서울은 어디 정도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은 이쯤 있죠. 정확하진 않지만 약 37.5도. 강화문의 그 위도랑 똑같네요. 그렇죠? 37.5도. 그 37.5도라는 게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지구의 중심에서 약 중심각이 37.5도인 곳에 서울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정남진 전망대는 어디 있다는 거죠? 정남진 전망대는 이쯤 있다는 거죠. 여기가 정남진 전망대. 여기까지가 몇 도라는 거예요? 34.5. 그럼 여러분 이 둘 사이 각도는 얼마일까요? 이 둘 사이 각도. 서울과 정남진 전망대 사이 각도. 그쵸? 이 둘 위도의 차이겠죠. 약 이 둘 위도 차이가 3도 정도 차이가 나요. 부채꼴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죠? 부채꼴이 있는데 중심각이 3도 정도 된다.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정남진 전망대다. 근데 지금 둘 사이 거리가 얼마래요? 약 340km다. 그럼 여러분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으로 지구의 둘레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지금 잠깐 동영상 멈추고 한번 이 자료를 통해서 지구의 둘레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에라토스테네스처럼. 네, 그 다음에 구하신 다음에 그 휴대폰 계산기나 컴퓨터 계산기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신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다 구했죠? 네, 비례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각 3도 대 전체 각도는 360도. 근데 3도에 해당하는 거리는 340km니까 x 전체 값은 얼마냐? 그 x는 약 48,000이 나오죠. 4800이 나오죠. 지구의 둘레랑 거의 근사한 값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원의 둘레는 2파이r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파이라고 하는 값 수학에서 배웠죠. 원주율이라고 하는 값인데요. 파이는 약 얼마죠? 약
3.14로 대충 계산 한번 해볼까요? 3.14. 그럼 여러분, R도 구할 수 있겠죠? R은, 그러니까 2파이 R이 무슨 뜻이죠? 2파이 R이 지금 지구의 둘레고, 지금 지구의 둘레가 48,000이 나왔다는 뜻이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R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2파이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근데 파이는 얼마라고요? 3.14라는 값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동영상 멈추고 계산기랑 휴대폰 계산기나 컴퓨터 계산기 이용해서 지구의 반지름도 한번 구해보세요. 지구의 반지름이 약 얼마 정도가 되는지. 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의 반지름, 지구의 둘레를 통해서 지구의 반지름까지 계산을 해내셨는데요. 약 6,494. 그죠. 지구의 실제 그 반지름도 평균 둘레도 약 6,400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구석에 앉아 있지만 이렇게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할 수 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이 어, 이제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교과서에서 나오는 방법을 한번 실험 탐구 과정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을 이용하여 지구 모형의 크기를 구해봅니다. 지구 모형, 빨판이 달린 막대 2개, 실, 각도기, 줄자를 준비합니다. 지구상에서 어느 지점의 위치는 경도와 위도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편리합니다. 이때 지구 모형의 세로선이 경도선이고 가로선이 위도선을 나타냅니다. 지구 모형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고 같은 경도에 있는 두 지점에 각각 막대 A와 B를 붙입니다. 막대 A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구 모형의 기울기를 조정합니다. 막대 B의 끝과 그림자의 끝을 실로 연결한 다음 각도기를 이용하여 막대 B와 실이 이루는 각 세타를 측정합니다. 줄자를 이용하여 막대 A와 B 사이의 거리 L을 측정합니다. 측정 결과 각 세타가 30도이고 막대 A, B 사이의 거리 L이 6cm가 나왔다면 지구 모형의 둘레는 원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비례식을 세워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 모형의 반지름은 지구 모형의 둘레를 2파이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구형의 모양을 갖는 물체의 둘레와 반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살펴보셨죠? 지금 이 실험이 이제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으로 한번 살펴봤으니까 어떤 실험인지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지금 A, B는 아까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를 의미하는 거랑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건 A와 B가 어떤 각도를 가지고 있냐. 지금 이 세타라는 값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A랑 B 사이 거리 L은 우리가 줄자를 통해서 재면 되는데 우리가 이 지구 모형을 부실 수가 없으니까 안으로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세타를 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A에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B에서는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말은 뭐냐면 햇빛이 지금 평행하게 그림은 지금 여러분 지금 그림은 그림은 지금 평행하게 보이지 않지만 이게 사실 평행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빛을 따라서 C를 이용하면 이렇게 여기 억각 관계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세타가 지금 30도가 나왔고 그렇죠? 30도가 나왔죠. 그리고 L은 줄자를 이용해서 재서 지금 6cm가 나왔어요. 그러면 중심각이 30도인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가 6cm가 나왔으니까 전체 360도일 때 전체 둘레는 얼마냐? x. x를 구하는 비례식을 세웠습니다. 한 번에 약분하시면요. 12가 되고요. 72cm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둘레니까요. 둘레는 2파이r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r은 우리가 구한 72를 2파이로 나누게 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아까 결과를 보니까 약 11.5cm가 나왔다까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지구의 둘레를 구한 에라토스테네스의 업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이렇게 지구의 둘레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에라토스테네스의 두 가지 가정이 있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은 모두 지구에 평행하게 입사한다. 두 번째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구의 둘레뿐만 아니라 달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